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암 예방과 건강한 삶입니다. 특히 부모님 두 분을 암으로 떠나보내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되셔서 12년간 암 환자분들을 돌보신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또 오래 사실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흔히 암은 집안 내력이다, 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암의 95%는 생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정말 희망적인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특히 암 예방에 있어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마지막으로 운동, 이 세 가지가 정말 핵심 기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일본 나고야의 한 암 환자 모임에서는요, 이 세 가지를 철저히 관리해서 오면 생존율이 무려 95%에 달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와, 95%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가장 먼저 암이 유전 탓은 5% 정도고 95%는 생활 습관에 달렸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가족력이 좀 있다고 해서 미리부터 아유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건강관리에 핑계댈 거리가 하나 줄었는데요. 네, 그런 셈이죠. 이제 정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인 건데요. 그중에서도 식습관, 이게 암 발생 원인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몸 면역세포의 한 70% 정도가 소장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느냐가 이 면역력의 핵심인 셈인데 특히 연세가 드시면 어릴 때 면역을 담당하던 가슴샘, 흉선이라고 하죠. 그 기능이 약해져서 장 건강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첫째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 몸속 노폐물, 활성산소 같은 것과 싸워주고요. 둘째는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셋째는 당분은 적으면서 식이섬유는 풍부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공되지 않은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듣기만 해도 뭔가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추천해 주신 걸 보니까 베르류나 레몬처럼 단맛이 덜한 과일, 그리고 중금속 걱정이 좀 덜한 대구나 명태 같은 흰살 생선, 또 현미나 퀴노아 같은 통곡물, 견과류 중에서는 특히 호두가 오메가3랑 6 비율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면역력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버섯 종류들. 근데요, 하루에 채소를 1kg씩 먹으라니? 와, 이건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거의 초식동물 수준 아닌가요? 네, 그만큼 채소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겠죠. 매일 Lkg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좀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건 정말 피해야 한다 하는 음식들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설탕, 과당, 특히 단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고요. 트랜스지방, 또 붉은 고기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에 많은 포화지방, 짠 음식, 유제품도 성장 호르몬 문제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고요. 튀긴 음식, 술, 그리고 입가심용 가글에게 든 알코올 성분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그 붉은 고기하고 가공육은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아예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어요. 좀 충격적이죠. 정말요? 발암물질로요?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거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조심해야겠네요. 먹는 것만큼이나 요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태운 음식은 당연히 안 좋을 테고, 그럼 어떻게 요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핵심은 딱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낮은 온도 그리고 물을 이용하는 것. 채소는 찌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고요. 생선도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찜이나 탕, 스튜처럼 물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게 영양소 파괴도 막고 또 해로운 물질 생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름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면 변성이 되기 쉬우니까요. 냉합착 들기름이나 아마시오 같은 좋은 기름은 불을 끄고 마지막에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게 좋고요. 고기도 그렇죠. 지글지글 굽는 것보다는 물에 넣어서 푹 삶는 수육 같은 방식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렇군요. 낮은 온도와 물 이용 기억하기 쉽네요. 식습관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일본 모임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식습관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운동입니다. 이게 또 다른 두 개의 큰 기둥이죠.
특히 그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스트레스. 이게 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하니까요. 뭐 거창한 거라지 않더라도 잠깐씩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다스리는 습관이 중요해요. 운동은요, 매일 한 30분 정도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빠르게 걷는 거, 이게 참 좋다고 해요. 근데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과로는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충분히 주무시는 거, 금연, 금주,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게 그냥 덜컥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95%는 내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꾸준한 운동, 정기검진, 이 4가지 핵심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이 12년간 암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암을 잘 이겨내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힘들어하기보다는 같이 이야기 나누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큰 힘이 되는 거죠. 맞아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죠.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맞아, 나도 이거 하나쯤은 오늘부터 바꿔볼 수 있겠다 싶은 거 분명히 찾으셨을 거예요. 그쵸? 혹시 오늘 저녁 식사 메뉴부터 조금 더 건강하게 채소를 조금 더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저녁 드시고 잠깐이라도 동네 한 바퀴 빠르게 걷는 것도 좋고요. 당신의 그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